안녕하세요. 전 현재 33살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이며 9살 딸, 6살 아이를 혼자 키우며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은 현재 규모가 꽤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피트니스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랑프리 받은 적 있는,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보디빌더 선수로 인스타에서도 협찬도 받으며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입니다. 남편은 사소한 말다툼에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일방적으로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한 뒤 가출하고, 가출 몇 주 뒤 이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이혼 통보를 하기 며칠 전만 해도 다정한 카톡에 애정 표현도 했었기에 너무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고 나간 뒤 3일 만에 하원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빠는 엄마랑 헤어질 거다, 아빠는 엄마랑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 라고 이혼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통보했고, 그 상황 당시 저와 통화로 오열하며 울던 첫째 아이의 울음소리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둘째 아이는 한동안 폭력적이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종종 둘째 아이는 앵무새처럼 아빠는 절대 집에 안 온대, 엄마랑 이혼할 거래 라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처음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간 뒤 더 이상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약을 먹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자살 시도하려 약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전해 듣고 병원에 찾아와 보기는커녕 딸에게 카톡으로 엄마 움직여? 라고 오히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더군요. 혼전 임신으로 24살에 결혼 일정을 잡고 결혼식 며칠 남은 상태에서 성매매 업소를 간 걸 들킨 뒤 다신 이런 일 없겠다는 각서를 받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술 먹다 잠들었다는 등 종종 외박하는 일이 있었으나 남편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었기에 남편을 믿어주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3, 4세경 제가 술 한잔 먹고 잠이 들어 새벽에 잠에서 깨서 울고 있는 둘째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듣고 못 일어났다고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턱에서부터 목까지 멍이 들어 파스를 붙이고 출근하고 엄마나 친구에게도 창피해서 솔직히 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트레이너였던 남편의 불규칙한 소득과 예물 시계로 받았던 롤렉스 시계까지 팔아서까지 외제차를 사는 고집있고 사치스러운 성격에 맞추고자 전 아이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 외에 육아휴직 한 번 받지 못하고 10여 년 동안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해왔습니다. 남편이 보낸 이혼 소송장의 이혼 사유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못 마친 대학교 학기를 마무리한다고 지방에 갔을 때에도 혼자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어야 했고, 시댁에서 남편이 대학 생활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친정어머님께 양육비 50만 원을 주라고 준 것마저도 자기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며 2017년 남편이 헬스장을 개업하였고, 헬스장은 잘 되고 번창하여 2호점까지 열 수 있었습니다. 수입이 늘어가며 남편은 포르쉐 등 고가의 차량을 리스로 수시로 바꾸고 수천만 원씩의 액세서리를 사는 등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혼 소송 이후에도 나가서 차도 지바겐으로 바꾸고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명품들만 해도 한 달에 5천만 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제가 아이를 출산한 날에도 운동을 갔고, 천명절 시댁에 내려가 생판 모르는 20여 명의 시댁 식구들이 있는 시댁에 절 혼자 두고 운동하고 술 먹으러 나가도 이해하려 했고, 주말에도 본인 일, 운동하고 사회생활해야 한다고 시간이 없어 아이들과 같이 보낼 시간도 없다는 말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평일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아이들을 봐주시는 친정집으로 가서 애들 밥 먹이고 씻기고 친정엄마 눈치 보였습니다. 주말에는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혼자 아이들과 놀러가고 시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지쳐서 남편에게 투정 부리고 잔소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왔던 결혼 생활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이혼 통보 이후 보인 남편의 언행들이었습니다. 올해 1월 지금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오며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남편을 믿었기에 집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도 따로 물어보거나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치 부리고 지내던 사람이 집을 담보로 최대한으로 대출을 집값의 반이 넘게 받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은 이 재산에서 너에게 줄 돈은 내가 센터 차릴 때 네가 대출받아준 2천만 원뿐이야. 그럼 아이들과 나는 어디 살아? 그건 알아서 구해봐야지. 라고 남의 일인 듯 대답하더군요. 지방에 살던 남편이 서울에 올라와 거의 10년이란 시간 저희 친정엄마께서 매년 생일상 차려주고 일이 바쁜 저를 대신하여 남편이 먹고 싶다는 반찬도 다 해주시고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께 마지막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이들 하원길에 마주친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한다며 인스타에는 잘 놀아주는 아빠,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아빠, 잘 사주는 아빠처럼 포장해서 인스타에 업로드했던 사람이 이혼 소송 후에는 아이를 보러 오지조차 않고 양육비도 안 주다가 양육비 안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냐는 시댁 어른의 말에 1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내 집에 살고 내 차 타고 다니는데 아이 2명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더라고요. 센터 운영 시에도 자금 유통이 필요하면 저희 친정댁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빌리고 내꾸고 반복해서 사용하였고 9년이란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라는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며칠 전 고깃집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남편과 남자 1명, 여자 1명이 같이 고깃집에 왔었고 여자와 남편이 평범한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보내준 사진을 보니 모르는 여자와 남편이 소나트를 해서 그 손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너무 뛰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 인스타에 들어가 보니 어제 저녁에 축구를 보며 고기 치킨을 먹는 사진부터 아침에 남편이 현재 가출해서 사는 집에서 같은 접시에 같은 음식을 담은 사진을 각자 인스타에 올리고 남편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어제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9월경부터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 따로 인스타에 업로드하였지만 같은 배경에 같이 디올백 커플로 맞춰서 들고 있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버버리 운동화를 선물로 사주는 사진도 그 여자가 업로드했더라고요. 아이들 양육비도 본인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사람이 새로 사귄 여자친구 명품 선물 사줄 돈은 있나 봅니다. 소재기 이후에 이성을 만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의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혼 소송도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이들은 사랑하지만 자기 성격상 한번 마음먹은 일에 대해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눈물 콧물 흘리며 자기를 놔달라고 울던 사람이 그렇게 울고불고 제 앞에서 거짓 모습을 보여줄 때도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혼을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겠죠?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지만 평소에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던 9살 딸아이가 며칠 전 엄마, 내가 아빠한테 카톡으로 집으로 돌아와 줄 수 없냐고 해볼까?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홀로 한참을 고민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이 힘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추가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님은 4월 이혼 소송장을 받은 직후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 중으로 현재 저와 아이들이 거주 중인 집은 매매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간 소송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한 답변은 소송 제기 이후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이 혼인 파탄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만남을 가진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한 요지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감정을 받아주길, 제 하소연을 들어주시길 원하기보단 남편이 이혼 소송조차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자친구를 만난 이러한 상황에 남편이나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가 복수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지 그러한 조언들을 얻고자 용기 내서 글을 적었습니다. 많은 분이 관심 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곳 가압류것이고 혹시 모르니 상간소송도 진행하세요. 댓글 2. 남자들 삐딱선 타는 경우 여자가 있더군요. 별거 아닌 말에 화내고 시비 걸고 그 뒤엔 꼬투리 잡아 집 나갈 고시를 만들고 일부러 야비하게 구는 겁니다. 남편 뒷조사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여자 생기면 잘 보이기 위해 안 하던 짓 하거든요. 최대한 챙길 것 챙기고 이혼하세요. 인생 길어요. 쓰니 인생 당장은 힘들어도 아이들과 활짝 웃을 날 올 겁니다. 댓글 3. 남편 미쳤네요. 글 읽으면서 사람이 할 짓인지 참. 본인 명품 사치에 여자 만날 돈은 있고 양육비 꼴랑 100만원. 소송 중이시라고 하니 정신 차리고 증거 차곡차곡 모으세요.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데 글쓴이는 지옥에 살고 남편은 살맛나게 살고 있네요. 폭력에 여자의 사치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사업장이고 뭐고 다 망했으면 좋겠네요. 글을 쓰면서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느껴져서 안타까워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독하게 마음먹으셔야 돼요. 진짜는 지금부터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댓글 4. 이쯤 되면 쓴이도 지능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리 혼전 임신으로 결혼 예정이었다지만 성매매 업소간 인간 용서하고 우는 애 소리 못 듣고 잤다고 두드려 맞아놓고도 계속 살다니.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아치 애비와 지능 떨어지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참 불쌍하네. 댓글 5. 개털일 때 옆에 있어준 처자식 버리고 돈 많을 때 붙은 여자 좋다고 가족을 버린다라. 지능 수준 처참하네. 젊어서 죄 지은 할아버지들 처자식 찾아오지도 않고 골방에서 썩어가는 모습 견학들 좀 다녀야 하는데